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해외 대학교, 특히 영어권 대학교에서 그룹 과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저도 정말 다양한 그룹 과제를 했었는데요.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진짜 그룹 과제가 없는 수업을 진짜 찾기 힘들 정도로 그룹 과제가 정말 많았어요. 저희 학교 그룹 과제 같은 경우는 협업을 정말 중요시했어요. 어떤 과제를 교수님이 내주시면 교수님이 모든 풀이를 다 가르쳐 주진 않아요. 즉, 예를 들어 주제를 주셨다? 그러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보라 라고 하시긴 하시지만 완벽하게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하고 또 어떤 표를 만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내보고 이런 정확한 걸 주지 않아요. 그거는 그룹원들끼리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해법을 찾아보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그룹 과제에서 저희 학교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협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얼마나 서로 소통을 해서 이 결과를 도출을 하기까지 얼마나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는 항상 peer assessment라는 그 제출을 해야 하는 게 있었어요. 이 peer assessment 같은 경우는 과제를 끝내고 일주일 내에 제출을 해야 하는 페이퍼였는데요. 이 페이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조원들이 얼마나 각자 이 과제를 위해서 집중을 했는지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매기는 거였어요. 사실 이 퍼센테이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어떤 학생의 퍼센테이지를 낮게 줬다면 그 학생의 퍼센테이지만 낮게 점수 마킹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조원들 모두가 마킹이 낮게 돼요. 이 말은 즉슨 이 한 학생이 좀 부족한 학생이 있더라도 모든 조원들이 같이 함께 협업해서 이 학생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같이 이끌어가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저희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그룹 과제를 했고 또 그룹 과제의 핵심 키워드를 찾았던 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 저희 학교 홈페이지인데요. 제가 했던 수업 중 하나를 토대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이제 그럼 수업 하나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하고 내려보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수업에 대한 교수님의 인적사항이나 또는 교수님이 저희 학생들에게 전달 사항이 있을 경우 여기 사이트에 올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 어나운스먼트를 보게 되면 네, 교수님이 매주 전달 사항을 여기에 올려놓게 됩니다. 네, 또한 제너럴 디스커션 포럼이 있는데요. 제너럴 디스커션 포럼은 학생들이 모르는 사항이나 또는 질문거리가 있다면 여기에 올려주게 되면 학생들 또는 교수님들이 여기에 답글을 달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이제 화면을 쭉 내려보면 어세스먼트 태스크가 있는데요. 이 어세스먼트 태스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세스먼트 태스크에 보면 저희 과제에 대한 자료들도 있고 과제 퍼센트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도 볼 수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그룹 프로젝트가 보이죠? 그룹 프로젝트 안에서도 프레젠테이션과 written 그룹 리포트로 두 개가 나눠지는데요. 두 개의 퍼센트가 20%, 20%, 총 그룹 과제가 40%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정말 비중이 높죠? 네, 이제 하단에 보면 그룹 리포트라는 섹션이 있는데요. 이 섹션에 들어가게 되면 교수님이 그룹 과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올려뒀습니다. 사실 이 설명이 좀 많이 긴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면 첫 번째, 과제가 언제까지 기한이고 또 얼마나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어뒀고요. 또한 어떤 식으로 과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적어놨는데요. 그룹 리포트는 20점, 프레젠테이션도 20점,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피어 어세스먼트 폼이 있죠? 제가 앞서서 말씀했던 피어 어세스먼트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제 쭉쭉 내려가게 되면 자세한 설명들이 하나하나 있고요. 또한 교수님이 이 레포트를 어떻게 적는지 또는 교수님이 추천하는 레포트 구조, 스트럭처에 대해서 여기 밑에 한번 설명을 해줬어요. 네, 이제 쭉 읽어보게 되면 교수님이 원하시는 또는 교수님이 추천하는
레포트를 적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네, 이거 진짜 중요하니 꼭 이 스트럭처를 따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제 채점 기준표를 보게 되는데요. 이 채점 기준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과제를 하던 과제를 시작 전에 채점 기준표를 보고 이거에 맞춰서 과제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 보면 하이 디스팅션이 가장 높은 점수인데요. 제가 만약 하이 디스팅션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하이 디스팅션에 나와 있는 표를 보고 과제를 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어떤 부분에 어떤 비중의 점수를 줄 것인지에 대한 표도 있는데요. 10%도 결코 작은 점수가 아니니 꼭 참고해서 점수를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프레젠테이션 과제에 대해서도 볼게요. 프레젠테이션도 똑같이 교수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놔뒀고요. 그 밑에는 채점 기준표가 있어요. 이 과제 같은 경우도 먼저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채점 기준표를 무조건 자세히 숙지를 한 다음에 과제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 그룹을 어떻게 만드냐도 궁금할 수 있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수업은 교수님들이 그냥 임의로 학생들을 묶어서 그냥 그룹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한 번씩 보면 저희가 직접 그룹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면 저처럼 유학생들은 나 친구가 많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하고 어떤 조에 들어갈지도 잘 모르겠어서 당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진짜 절대 그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중 하나는 진짜 해외는 진짜 한국보다는 좀 더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막 서로 얘도 친구고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각자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들 나랑 같이 그룹할 사람 이렇게 물어보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조에 내가 들어가도 돼? 라고 항상 물어보면 어느 학생들이든지 다 와 그럼 되지 왜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서 정말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되고 또 한 번씩 진짜 내가 수업을 놓쳐서 그룹을 못 찾았다 하는 경우에는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시면 교수님이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요. 또한 학교의 홈페이지에 제너럴 디스커션이라는 그런 포럼이 있는데요. 그 포럼에 들어가서 제가 혹시 그룹에 자리가 남는 데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 조에 들어가도 되는 방식이었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